사람은 종종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말의 갑옷을 입습니다. 더 똑똑해 보이기 위해 말을 고르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먼저 목소리를 높이며,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감춥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사람은 더 가볍게 보이고, 더 쉽게 흔들리며, 더 만만한 존재가 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이 만만해지는 이유는 말을 적게 해서도 많이 해서도 아니며 강해 보여서도 부드러워 보여서도 아니라고요. 마음에 중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중심 없는 말은 가볍고 중심 없는 침묵은 불안하며 중심 없는 태도는 결국 상대에게 읽히고 맙니다. 이 글은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상대를 누를 것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하지 않아도 가벼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설명하지 않아도 무시당하지 않겠습니까? 정약용의 처세는 기술이 아니라 자세이며 그의 대화법은 화술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입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5가지 방법은 99%의 사람이 놓치고 있는, 그러나 한번 체득하면 말수가 줄어들어도 존재가 가벼워지지 않는 길입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고 낮지만 쉽게 넘볼 수 없는 그 마음의 구조를 이제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말이 적을수록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고 말이 적을수록 무게가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각합니다. 말을 줄이면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침묵을 지키면 만만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수가 적어도 가벼운 사람이 있고 침묵을 지켜도 쉽게 넘겨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 차이를 얼마나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에서 말하지 않느냐에서 찾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두려움이면 침묵은 흔들리고, 불안이면 침묵은 조급해지며, 계산이면 침묵은 금세 들켜버립니다. 반대로 마음이 이미 정리되어 있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침묵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정약용은 글 속에서 자주 말을 아끼라고 했지만 그 말의 뜻은 단순히 입을 닫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경계한 것은 말이 아니라 말보다 앞서 흔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말을 줄이면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말 안 해도 괜찮을까? 지금 침묵이 오해를 부르지는 않을까? 내가 만만해 보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채우면 침묵조차 초조해지고 그 초조함은 고스란히 태도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합니다. 침묵은 연습의 결과가 아니라 정리된 마음의 부산물이라고. 그는 먼저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지금 말해야 할 것인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혹은 말하지 않는 편이 옳은 것인지를 그때그때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단순합니다. 이 말이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는가, 아니면 가만히 두어도 되는가. 정약용은 쓸모없는 말이 사람을 가볍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쓸모없다는 것은 정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증명하려는 말, 자신을 설명하려는 말, 존재를 설득하려는 말이 바로 쓸모없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만해 보이는 순간은 대부분 이때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로 설명하려 할 때 말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 의도는 이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들에는 악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설명할수록 자기 자리를 낮춘다고. 설명은 설득이 아니라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해받을 가능성보다 자기 중심이 흐트러지는 것을 더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줄이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으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은 상대를 위한 말입니까? 아니면 나를 지키기 위한 말입니까?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불안이 섞여 있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말하지 않으면 당장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견디는 동안 마음은 점점 자리를 잡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자리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무게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침묵의 깊이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볍지 않게 보입니다. 누군가를 눌러서가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흔들지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장에서 정약용이 말하고자 한 첫 번째 처세는 기술이 아닙니다. 대화법도 아닙니다. 말을 줄이는 법이 아니라 말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법입니다. 그 마음이 먼저 세워질 때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단단해집니다. 지나친 친절은 왜 가장 먼저 무게를 잃는가?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저는 늘 만만하게 보일까요? 왜 저는 잘해주기만 하면 가볍게 여겨질까요? 이 질문 속에는 은근한 억울함이 섞여 있습니다. 나는 배려했을 뿐인데, 나는 부드럽게 대했을 뿐인데, 왜 돌아오는 것은 가벼운 취급이냐는 마음입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고릅니다. 그는 친절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친절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사람을 가볍게 만드는 것은 친절 그 자체가 아니라 불안에서 나온 친절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자주 잘해줍니다. 미리 배려하고 먼저 맞추고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자기 마음을 뒤로 미룹니다.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은 참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친절 안에는 조용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를 싫어하지 않겠지. 이 정도 해주면 무시하지 않겠지. 내가 불편해지더라도 괜찮겠지. 정약용은 이 질문이 반복되는 순간 사람의 자리가 조금씩 낮아진다고 말합니다. 친절은 상대를 향한 것 같지만 실은 자기 마음을 달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친절은 존중이 아니라 부탁이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보지 말아주세요. 나를 쉽게 대하지 말아주세요. 이 부탁은 말로 하지 않아도 태도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그것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쉽게 선을 넘겨집니다. 그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의 마음이 먼저 길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친절에는 반드시 머무는 선이 있어야 한다고. 그 선이란 상대를 밀어내는 선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함부로 내주지 않는 경계입니다. 마음의 경계가 없는 친절은 곧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소진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표정에서, 말투에서 자신을 낮추는 신호를 흘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조금 더 요구하고, 조금 더 쉽게 부탁하고, 조금 더 가볍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마음을 먼저 닳게 하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한다. 친절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거절할 수 있음에서 나옵니다. 언제든 거절할 수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것. 그 선택이 친절일 때 그 친절은 무게를 가집니다. 그러나 거절하지 못해서 하는 친절은 곧 들켜버립니다. 상대는 이 사람이 어디까지 양보하는지, 어디까지 참는지 자연스럽게 시험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 시험에 응답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려 하지 말고 시험 자체를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친절 앞에서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친절은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불안해서 선택한 것인가? 불안해서 나온 친절은 언젠가 반드시 후회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자기 자신을 더 작게 만듭니다. 정약용이 말한 단단함이란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주되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친절을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친절 앞에서 자기 마음을 먼저 살피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친절은 상대를 편안하게 하되 자기를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친절에는 설명도 없고 미안함도 없으며 대신 조용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 사람은 잘해주어도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절이 자기 마음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두 번째 처세의 핵심입니다. 친절하되 마음의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부드러워도 가볍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사람을 가볍게 만드는 이유. 사람은 흔히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성실함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대답하고 곧장 설명하며 즉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솔직함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즉각성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사람을 가장 빨리 가볍게 만드는 태도는 생각보다 반응이 먼저 나오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은 반응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도 이미 대답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에는 대개 두 가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를 놓칠까 하는 두려움, 다른 하나는 자신이 뒤처질까 하는 불안입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어색해질 것 같아서, 바로 답하지 않으면 무시당할까봐,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약해 보일까봐. 정약용은 이 마음이 반응을 앞서게 만드는 순간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말이 빠르다는 것은 생각이 깊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보다 먼저 한 박자를 두는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한 박자란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침묵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하는 짧은 정리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이 침묵을 불편해합니다. 어색하다고 느끼고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아 서둘러 입을 엽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을 오래 지키지 못한다고.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건요?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그게, 이 말들에는 명확한 생각보다 당황이 먼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황은 상대에게 빠르게 전달됩니다. 그 순간 대화의 주도권은 이미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정약용은 대화에서 이기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자기 마음의 속도를 상대에게 맞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상대의 말이 빠르든 느리든 자기 리듬을 유지합니다. 그 리듬이 바로 만만해 보이지 않는 태도의 핵심입니다. 그는 대답이 늦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로 반응하지 않아도 존재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나온 빠른 말이 나중에 자신을 더 궁지로 몰아넣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대화 중에도 자기에게 질문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꼭 해야 하는 말인가? 조금 뒤에 해도 되는 말은 아닌가? 아니면 아예 하지 않아도 괜찮은 말인가? 이 질문을 거치지 않은 말은 대부분 자기를 증명하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증명하려는 태도는 언제나 사람을 낮은 자리로 끌어내립니다. 반응을 늦춘다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먼저 존중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자기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에게 존중받을 수 있겠느냐고 조용히 반문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마음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그 무게는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느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늦게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가볍지 않게 보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세 번째 처세입니다. 반응을 늦추는 것은 대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단단합니다. 감정을 먼저 드러내는 사람이 주도권을 잃는 이유. 사람들은 흔히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이 솔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쁘면 기쁘다고 말하고, 불편하면 바로 티를 내며, 상처받으면 즉시 반응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즉시 드러나는 감정을 아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정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의 질서를 상대에게 넘겨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에 흔들리는지, 어디가 약한지를 스스로 공개해버리는 셈입니다. 그 순간부터 대화의 흐름은 이미 상대의 손에 들어갑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이 만만해지는 가장 빠른 길은 자기 감정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라고. 제가 좀 예민해서요. 제가 요즘 힘들어서요. 제가 그 말에 상처를 받아서요. 이 말들에는 솔직함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자기 중심을 상대의 판단에 맡기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감정을 말하는 순간 그 감정의 해석권은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상대는 그 감정을 존중할 수도 가볍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 선택권을 쉽게 넘겨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다스려야 할 대상이라기보다 잠시 머물러야 할 신호로 보았습니다. 지금 이 감정이 왜 생겼는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자기 안에서 살피라는 뜻입니다. 감정을 바로 드러내는 사람은 그 과정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말과 표정에 묻어납니다. 그때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이 사람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구나. 이 인식이 쌓이면 아무리 말이 옳아도, 아무리 의도가 바르더라도 사람은 점점 가볍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감정을 숨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정을 늦추라고 말합니다. 기분이 상했을 때 바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편할 때 즉시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감정이 내 마음을 얼마나 오래 차지하는지, 잠시 지나면 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인지를 먼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음은 감정에서 한 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거리만큼 사람의 태도는 단단해집니다. 정약용은 이 거리를 마음의 여백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백이 있는 사람은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편함을 느껴도 표정을 먼저 바꾸지 않았고, 마음이 상해도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착함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감정을 늦춘다는 것은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자기 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화 속에서도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의 상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자기 감정을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말을 자기 자리에 둘 수 있다고. 그래서 감정을 먼저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차갑게 보일 수는 있어도 가볍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는 미묘하지만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차이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네 번째 처세입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 위에 마음을 세우는 것. 그 마음이 서 있는 사람은 감정의 파도 위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존중을 잃는다. 사람은 흔히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 믿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이해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논리를 갖추면 납득시킬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서둘러 설명합니다. 자신의 의도, 과정, 마음 상태, 맥락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설명하려는 태도가 사람을 가장 빠르게 가볍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설명은 대개 필요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설명하려는 마음의 바닥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오해받고 싶지 않다. 나를 나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마음이 앞서는 순간 사람은 자기 자리를 상대의 판단 아래에 내려놓게 된다고 말합니다. 설명은 중립적인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은 허락을 구하는 자세가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 입장도 좀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요.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자연스럽게 판단하는 위치로 올라가고 설명하는 사람은 점점 방어적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 구도를 매우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존중을 잃는 순간은 틀렸을 때가 아니라 자기 판단을 스스로 의심할 때라고. 모든 상황에서 설명하려는 사람은 이미 자기 판단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납득이 필요해지고 그 납득을 얻기 위해 말은 길어지고 표현은 조심스러워지며 태도는 점점 낮아집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중심은 흐려집니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는 설명해야 할 상황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설명해야 할 것은 책임에 관한 것이지 마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간단히 인정하면 됩니다. 잘못이 있다면 짧게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까지 이해시키려 들면 그 순간부터 설명은 변명이 됩니다. 정약용은 변명을 매우 조심했습니다. 변명은 자기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 판단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해를 모두 풀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냉정해 보이지만 실은 마음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굳이 설명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에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선택에 대해 이미 정리가 되어 있구나. 그 인식은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정약용은 설명하지 않는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한 입장 표명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할 만큼 말했고 더 보탤 필요가 없다는 내적 결론이 서 있을 때의 침묵입니다. 그 침묵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명도 없고 과잉도 없으며 자기 연민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침묵 앞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자기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5번째 처세는 이것입니다. 설명으로 자신을 세우려 하지 말고 정리된 태도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말이 짧아도 가볍지 않고 오해가 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조용하지만 단단한 품격입니다. 끝까지 자기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왜 결국 무시당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종종 강해 보이는 사람을 존중한다고 말합니다.
말이 단호한 사람, 결정이 빠른 사람,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단단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강함이라는 말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단단함은 버티는 힘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지속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만해지는 순간은 대부분 한 번의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기준을 조금 낮췄을 때, 원칙을 한 번 예외로 두었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시작됩니다. 이번만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겠지.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이 말들은 현명한 타협처럼 보이지만 정약용은 이를 가장 위험한 균열로 보았습니다. 기준은 한 번 흐트러지면 다음에는 더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말보다 태도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제와 달라진 반응, 전과 다른 양보, 조금 낮아진 기준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이 존중받는 이유는 옳아서가 아니라 일관되기 때문이라고.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들은 그를 쉽게 넘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판단이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기준을 지킨다는 것을 고집과 구분했습니다. 고집은 자기 생각만 붙드는 것이지만 기준은 자기 마음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필요할 때 물러날 줄도 알고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늘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허용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태도에서는 물러서지 않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가진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태도가 급변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 태도의 안정감을 사람의 품격이라고 보았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선을 넘기 어렵고 설명하지 않아도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기준을 흥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흥정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자연히 조심해집니다.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고 상황으로 무너지지 않으며 눈앞의 이익으로 바뀌지 않는 기준은 상대에게 분명한 신호를 줍니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이미 정해져 있구나. 이 신호가 쌓일수록 사람은 더 이상 그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결코 위에 서는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누군가를 누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 태도 앞에서 가볍게 굴지 못합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마지막 처세입니다. 끝까지 자기 기준을 지키는 것, 상황보다 마음을 먼저 따르는 것, 그 선택을 반복하는 것, 그 반복이 쌓이면 사람은 어느 순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방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부드럽지만 쉽게 넘겨지지 않게 자기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정약용이 평생 지키고자 했던 사람의 모습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